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놓치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다뤘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심화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킬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와 맵을 보고 다루는 법에 대해 알았다면 이제는 게임을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모든 정답은 게임 안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답도 없이 지는 경우가 정말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의 플레이에 우리가 맞춰야 할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걸 명심하고 플레이하신다면 아마 이전과는 다른 생각들이 머리에 떠오를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 플레이를 기억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냥 내 에임과 플레이에 집중하면서 상대 플레이에도 집중하는 겁니다. 왜 상대 플레이를 기억해야 할까요? 짐작하셨듯이 상대 플레이를 받아치고 더 유리하게 게임하기 위해서죠. 게임을 하시면서 라운드 스코어가 4대0, 5대0처럼 초반엔 크게 이기다가 갑자기 연달아 패배하고 그렇게 역전당하고 결국 분위기가 뒤집혀서 끝내 역전패당한 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상대 플레이를 기억하고 분석하면서 잘 받아치게 된 경우죠. 반대로 패배한 팀은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패배한 경우가 되겠네요. 사실 여러분은 이미 상대방의 플레이를 기억하면서 게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상대 플레이를 억제하기 위한 스킬도 사용하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상대에게 반응도 가능한 거겠죠. 하지만 대부분이 여기서 끝납니다. 겁만 핥아먹고는 더 나아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죽거나 라운드가 종료됐을 때 듀오랑 수다 떨거나 유튜브를 켜고 보고 있는 거죠. 적어도 중요하다 느끼는 게임 안에서는 이 행동은 절제해야겠죠. 사실 수다 떠는 건 승패는 몰라도 건강엔 좋습니다. 재밌으려고 하는 거니까 수다 떨면 재밌잖아요. 그럼 된 거죠. 아무튼 여러분이 상대 플레이를 기억하게 되면 교전이 발생하거나 전략을 사용할 때 자연스럽게 상대 움직임을 고려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특정 지역을 반복해서 전진하는 상대를 영리하게 잡아본 적 있으신가요? 낚시 자리를 이용하거나 스킬로 제압하거나 혹은 팀원을 데리고 두들겨 패는 경우 말이죠. 이 모든 게 방법이 되고 어떤 방법이든 사용하기 위해 상대 플레이를 기억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여러분의 머릿속에 집어넣고 집착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간단하게 전진하는 예를 들었는데 이 예시와는 좀 다르지만 같은 원리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비 진영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상대가 러쉬를 오는데 Z가 1선으로 진입합니다. 여러분, Z가 어떻게 진입할까요? 걸어서 올까요? 절대 아니겠죠? 연막, 대쉬, 그리고 피킹 혹은 버티기로 이어지는 진입을 합니다. 이게 대부분도 아니고 그냥 모든 Z의 진입 루트라고 말할 정도로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연막 안으로 샷건을 이용해 들어가던가 혹은 진입로의 연막에 Z 대쉬 직후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상대방의 기본적인 플레이를 이용하는 것도 상대의 플레이를 기억하는 것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전에 했던 걸 무조건 기억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사용하고 이용하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상위 티어의 클러치 상황을 보면 뻔하다면서 예측하고는 진짜 예측한 게 들어맞아서 생각보다 쉽게 이기는 경우 본 적 있으시죠? 그 게임 안에서 이전에 했던 행동이라서 이렇게 쉽게 예측하고 움직인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뻔하다는 건 누구나 사용한다는 거고 이건 당연하게도 이용당하거나 이용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통틀어 상대방의 플레이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건 심리전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애초에 심리전이란 상대의 어떤 행동이든 그게 기반이 되어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상대 플레이를 기억하는 건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기억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한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터스 A메인 싸움을 예로 들어볼게요. 조합과 스타일에 따라 크게 나뉘겠지만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우선 양 팀의 조합은 오멘, 브리치, 제트, 레이즈, 힐조이로 동일하게 설정하겠습니다. 수비 진영에서 스킬을 사용해 A메인을 밀어내고 잔해까지 전진합니다. 공격 진영의 오맨과 제트가 잔해로 이동기를 사용해 전진했지만 위, 옆에 각으로 모두 정리되고 이 과정에서 제트만 죽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오맨과 레이즈가 살아서 A메인을 휘어잡고 동시에 오맨이 1A 연막으로 진입을 까다롭게 합니다. 이러면 사실 수비 진영이 A메인을 가져온 거죠. 끝입니다.
그럼 이제 공격 진영에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스턴을 피하고 이후에 스킬을 투자하며 진입하자니 오맨의 원웨이 연막 때문에 힘들겠네요. 하지만 공격 진영은 잔해까지 거리가 수비보다 더 가깝죠. 그래서 레이즈, 제트, 오맨이 동시에 잔해로 붙고 브리치의 섬광으로 그대로 상대 전진을 견제하기로 합니다. 같은 상황으로 교전이 발생한다면 공격 진영의 브리치가 맵을 보고 스턴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오맨의 피해 망상은 수비 입장에서는 재앙이겠네요. 브리치가 문을 깨고 붙더라도 그 전에 상황이 종료될 겁니다. 공격 진영이 A메인을 몰아냈네요. 수비 입장에선 생각보다 공격적인 푸시에 당황할 수 있지만 엄청 간단하게 막아낼 방법이 있죠. 바로 레이즈의 페인트탄을 잔해로 던지는 겁니다. 동시에 오맨은 진입하지 않고 브리치의 자리에서 원웨이 연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2차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피해 망상도 사용해줍니다. 그리고 브리치가 문을 부수고 섬광을 통해 지원을 해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공격 진영에선 A메인 교전이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5명의 인원을 모두 투자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수비 진영의 킬조이와 오맨이 B와 C를 밀어내고 고립시켜서 천천히 죽일 수도 있겠죠. 사실 방법이야 더 많지만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며 생각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격 진영에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잔해로 선 진입하지 않고 시간을 사용한 후 A메인의 힘이 약해지는 타이밍을 이용해 진입도 가능하겠죠. 이때 다른 영역을 먹어두는 건 필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우리의 조합과 상대의 조합을 비교해가면서 정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물론 초반의 세팅 라인업을 제외하고는 각자의 교전 스타일과 센스에 영향이 굉장히 크지만 어느 정도는 여러분의 오더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게임을 크게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끝까지 어떻게 플레이할 건지 생각하면서 게임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마치고 다음으로 두 번째는 예측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예측일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모든 것을 예측하면서 게임하라는 사이비 같은 이야기 아닙니다. 예측이 왜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겠죠? 장담컨대 우리의 반응 속도를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측입니다. 동시에 예측을 통해 이후의 교전 방법을 짧게나마 머릿속으로 그리고 더 나은 대처를 할 수 있다고 100% 장담합니다. 간단하게 플래시, 일명 삥에 대처하는 반응 속도를 예로 들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삥들이 있지만 특히나 스카이나 KO의 짤삥에 대처하기가 참 어렵죠. 당연하게도 반응이 불가능한 수준의 기술들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도 간혹가다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쩌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만난 걸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물론 배우지 않고도 스스로 예측해서 피하는 게 재능이라면 재능이겠지만요. 가장 최근 도쿄 마스터즈에서 DRX 버즈님의 클러치 장면입니다. 반응이 정말 뜨거웠던 클러치 중 하나죠. 바로 여기서 KO의 삥을 피한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스파이크 플랜트 후 가장 처음 KO와 마주합니다. 아마 KO의 삥이 1개 내지 2개가 있다고 팀 내에서 브리핑이 됐을 겁니다. 마주한 순간 계속해서 머릿속에 그린 거죠. 여기서 하버를 잡으면서도 KO의 삥이 살아있으니 무조건 삥이 먼저일 것이다. 당연하게도 KO는 혼자였고 정말 유리하게 교전을 풀 수 있는 삥이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예측하니 저 짧은 순간에도 보고 반응이 가능한 거겠죠. 피닉스나 스카이의 삥을 피하는 것도 모두 예측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스킬만 예측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왜 발소리가 나거나 스킬이 투자된 순간에 집중력이 올라가고 반응 속도가 향상될까요? 당연하게도 근처에 있다는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언제 나올지 몰라도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항상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상대방의 플레이를 그리면서 게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중 두 번째가 바로 예측이었던 거죠. 그럼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변칙적인 플레이입니다. 물론 유동적인 플레이와 주도적인 플레이도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게임하면서 유동적이거나 변칙적이어야 할 때 혹은 주도적으로 플레이해야 될 때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에 정답은 없지만 큰 틀이 있는 거죠. 그러니 배울 수 있는 거고 쉽게 성장이 가능한 부분인 겁니다. 많은 상황은 아니지만 최대한 여러 상황에 겹쳐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로 예시를 들 테니 최대한 이해해 주시고 잘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변칙적인 플레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플레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챕터 중에 유일하게 상대를 조종하기 위한 플레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한마디로 상대에게 여러분의 플레이에 대해 많은 선택지를 심어줌으로써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로써 상대방은 여러 경우의 수에 대비해야 되고, 그게 곧 시간 낭비나 어느 것에 대한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변칙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읽고 역으로 이용해서 편하게 제압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상대의 A 메인 계속 나오니까 자르고 시작하자 같은 말들을 주고받으면서요. 공격 진영이 계속해서 올러시로 사이트만 달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수비 입장에서는 편하게 정보가 생기는 곳으로 백업을 가겠죠. 잔여 인원이 남지 않은 채로 빠르게 백업을 달릴 겁니다. 게임 시작 직후 3라운드 정도의 올러시는 상대 입장에서 예상하기 힘들기도 하고 혹시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4라운드도 같은 패턴으로 시작한다면 상대 입장에서는 똑같이 생각하겠죠. 이런 좋은 타이밍에 한 명의 럴킹으로 딜을 잡아 큰 사고를 내고 공격 진영이 라운드를 이깁니다. 이것도 변칙적인 플레이의 일부죠. 상대방에게 하나의 선택지를 심었으니까요. 또 헤이븐 맵에서 수비 진영의 스카이가 삥을 사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항상 A 메인으로 삥을 날려요. 이렇게 되면 공격 입장에서는 피하거나 안 찍히려고 숨어 있겠죠. 또 A 메인이 아닌 다른 곳에 작업을 할 때 스카이의 삥을 신경 쓰지 않고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느 라운드엔 A 메인에, 어느 라운드엔 가라지 앞에, 또 C 메인에 이렇게 각각 다르게 플레이합니다. 이러면 라운드 초반에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한 움직임이 힘들어지고 더불어 삥을 통한 전진도 생각하게 되겠죠. 이렇게 스킬 하나로도 많은 경우의 수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정말 쉬운 방법들도 많죠. 사이퍼나 킬조이의 트랩과 알람봇 혹은 카메라와 포탑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설치하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선 본인들의 스킬이나 총을 활용해 부수고 시작해야 하는 까다로운 스킬들인데 부수기도 애매해지고 매번 바뀌는 라인업 탓에 쉽사리 들어가기도 망설여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저 스킬들 하나만으로 게임이 답답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변칙적인 플레이는 많은 혼란을 주기도 하고 많은 이득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 대응을 위해 제가 앞서 상대방의 플레이를 기억하는 법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린 겁니다. 당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플레이 스타일도 파악이 안 되지만 메타에 의한 플레이 방식들을 통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이후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팀 조합의 특성이나 스킬, 팀들을 활용해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유동적인 플레이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특정 상황에서의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플레이를 말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이 브림스톤을 플레이 중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인드 A러쉬를 가기로 했는데 팀원들이 목욕탕 땅을 먹지 못했어요. 이렇게 되면 연막 세팅이 이렇게 돼야 더 안전하게 진입하고 강설이라도 가능하겠죠. 반대로 우리가 목욕탕을 선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연막을 세팅함으로써 사이트 절반의 컨트롤을 가져오고 램프와 함께 백사이트에 압박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서 변칙적인 플레이를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말리거나 슬럼프의 늪에 빠지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오토플레이입니다. 무의식 중에 같은 행동, 전략을 무한 반복하는 플레이죠. 상대방에게 읽히는 건 당연하고 여러분의 객관성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플레이 방법에 대해 생각하면서 고민하셔야 되고 생각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도적인 플레이도 정말 중요하죠. 이건 하나의 예시를 먼저 들겠습니다. 헤이븐 수비 진영에서 A 사이트를 지키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상대의 정보가 미드와 C에서 많이 노출됩니다. 이때 여러분은 A롱에서 A 메인을 체크만 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플레이하실 겁니까? 반대편에 정보가 많고 확률이 높으니 A를 한 명만 세워두고 백업을 가시겠습니까? 이것도 맞는 판단이긴 하죠. 하지만 A 메인 코앞까지 붙어서 앞마당을 선점하고 이후의 플레이를 고민한다면 어떨까요? 당연하게도 땅을 크게 먹어 정보를 더 빨리 알 수 있고 예측은 가능하지만 교전하기에 굉장히 유리하므로 변수 창출도 가능한 위치를 잡는 거죠. 더불어 무게중심을 반대로 넘겨주면서 러쉬나 힘싸움에 더 강하게 반응도 가능해집니다. 이게 주도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득을 스스로 판단해서 취하는 겁니다. 이게 주도적인 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이 하는 판단이 모두 주도적인 플레이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선 승리 기여를 위해 몸부림치는 행동이라고 이해하시면 정말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전진을 통해 영역을 전개하고 동시에 짧은 거리 교전으로 상대를 잡아 팀이 유리할 수 있도록 플레이하는 겁니다. 어려울 수 있고 경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교전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똑똑하게 해야 손해가 없겠죠. 상대를 빨아들여 스킬로 같이 제압하던가 더 유리한 각을 사용해도 좋고 낚시 자리로 편하게 잡아도 좋습니다.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이 서로 이어지는 게 많습니다. 변칙적인 건 유동적임과 동시에 주도적일 수 있죠. 주도적으로 플레이하면 변칙적인 움직임을 더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게 중요한 게임이 아닙니다. 열을 알아야 하나를 제대로 알 수 있고 확실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플레이가 게임 승리에 중요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서 게임을 운영해야 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았을 거고 뭔가 무의식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설명은 불가능한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이길지 생각하고 끊임없이 플레이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그 한 판 지더라도 여러분 게임 인생에 지장 하나도 없으니까 마음 가볍게 먹으시고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제 영상에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